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로켓 발사체 사업을 하긴 하지만 사실 방산 중심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우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 사실 또 우주 기업이라고도 사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하나 그룹이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정부의 지금 산업 투자 현황은 어떠한가? 네. 따라가려면 멀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우주항공청이 작년에 개청을 했고 꽤 나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새 정부의 기조도 궁금해요. 지금 투자 어때요? 일단 지난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줬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되기도 했고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걸로 발표가 됐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새 정부 들어오면서 그럼 정책 기조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또 글로벌 지정학적인 상황이 사실 이런 쪽을 무시할 수가 없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을 좀 같이 키워주겠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황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한 7월 또는 8월쯤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면은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게 항상 발표가 되거든요. 이게 앞으로 한 4, 5년간 이제 이번 대통령의 임기 때 가장 중요하게 볼 산업 또는 뭐 자본시장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여기서 이제 언급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정책적인 관점에서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뭐 스페이스X처럼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장을 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그렇게 고려를 하되 플러스 알파로 본다면은 저는 한화그룹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화그룹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 세테라가 이런 기업이 쭉 있잖아요. 낙수 효과를 받기 좋은 기업이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상황 좋은 거 너무 잘 아실 테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로켓 발사체 사업을 하긴 하지만 사실 방산 중심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우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 시스템, 세테라가이는 사실 또 우주 기업이라고도 사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하나 그룹이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그룹이 정말 비즈니스를 되게 잘하는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하나오션이 뭐 어디 가서 수주를 받으려고 간다라고 하면은 다른 계열사들이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에도 뭐 위성을 통해서 관측을 하고 그런 기술이 같이 필요하잖아요. 요새는 또 그 배가 군함과 관련된 거니까 이제 거기에 다 우주 기술들이 같이 엮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국내 종목 제가 책에 또 여러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하나그룹을 또 이제 좀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시면 또 우주 관점에서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정부가 더 중요하다. 민간은 조금 따라오기 약한 기조라서 정부 쪽을 계속 보자 하셨는데요.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국내 서비스 우리도 이제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희 아까 스페이스 스타링크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투자 키워드는 국내에서도 저궤도 위성으로 봐야 될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저궤도 위성이 핵심이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궤도가 점점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중궤도였거든요. 이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멀리 있는 겁니다. 저궤도는 궤도가 좀 더 낮아진 거니까 가까워지는 거고 가까워지니까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초저궤도 쪽으로도 계속 진출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저궤도가 핵심이고 그래서 그런 쪽이 사실 근데 또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스페이스X랑 또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사실 되게 덜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수혜주다라고 보기에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스타링크 관련주 찾아주세요 했을 때 종목이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찾기가 좀 어렵다. 다만 초저궤도 위성이라든지 새로운 트렌드에 있어서 뉴페이스가 나타나면 그때 또 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로 봐야 되는 건 분명하고 또 이게 스페이스X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했는데 이게 또 정부 입장에서는 마냥 반가운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냥 기술단으로만 보면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거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또 안보랑 지켜야 되는 분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스페이스X한테 의존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인 역량을 키워가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아까 얘기하셨던 다이렉트 투셀, 네. 테슬라의 대항마로 등장하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이런 것처럼 우리 통신사도 뭔가 대처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좀 위성도 그런 기술력이. 민간 쪽 수요보다는 안보와 관련된 쪽, 관측, 감시 이런 쪽과 관련된 거여가지고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그룹주를 말씀하신 건 네. 이유가 있겠죠. 네. 지금 애정의 탑픽 3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연구원님 사실 이전부터 네. 한화시스템, 한화그룹주 이야기를 리포트에서 정말 많이 다뤄주셨단 말이에요. 네. 여전히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네. 그룹주 안에서 다 탑픽이 하나인가요? 사실 그룹주 안에서 보면 제가 책에서는 다루진 않았거든요. 저희 이제 스몰캡 담당하는 분이랑 같이 책을 써서 이제 하나 시스템을 다루진 않았는데 제가 작년 1월에 회사 자료를 통해서 이제 예. 탑픽으로 제시한 건 하나 시스템이고 그 생각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게 방산, 조선, 우주 이렇게잖아요. 네. 사실 하나 시스템이 그 세 개를 다 하거든요. 하나 오션은 이제 지분을 또 갖고 필리조선소 이런 쪽 지분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조선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그냥 단순 상승률로 보면 하나열은 또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화 시스템이 그거에 비하면 훨씬 좀 덜 올라서 좀 부담감도 덜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화 시스템을 국내 종목에서는 사실 제일 좋게 봅니다. 예. 근데 저희 책에 이제 다룬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그 한화 시스템 밑에 또 있는 세트레가이를 좋게 보고 미국 기업들은 네. 이제 말씀드렸던 로켓랩 그리고 AST 스페이스 모바일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또 레드와이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잠깐 들을까요? 네, 이 레드와이어라는 기업은 그 3D 프린팅을 처음 하면서 우주에서 3D 프린팅을 처음 성공시킨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그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식을 막 뉴스들을 보고 계시는데 네. 물자를 다 들고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 우주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 기술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최초로 성공시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이런저런 부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예.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세 개의 기업을 말씀드린 이유가 네. 스페이스X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 세 개 기업이 다 커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페이스X가 너무 좋은 기업인 거는 너무나 다들 생각하시지만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로 네. 스페이스X와 같은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본 건데 이제 스페이스X처럼 로켓 발사 그 다음으로 자라난 기업이 로켓랩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위성통신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의 대항마가 AST 스페이스 모바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스페이스X가 거의 수직 계열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네들 거 잘 생산하고 하다 보니까 여유가 생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년부터 위성 부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위성 부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또 커버할 수 있는 게 레드와이어라는 기업. 그래서 이 세 개 기업을 그냥 이제 포트폴리오처럼 네. 같이 사두면은 마치 스페이스X를 산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세 개의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안정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이코 뭐 그런 기업을 또 안정적으로 뭐 한 1년에 한 1-20% 나는 수익만 내도 되겠다. 뭐 이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주라는 분야를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1년에 1-20%로 만족이 안 되긴 하시는 분들일 거거든요. 그런 이제 성향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참고는 하시고 한화시스템, 세트레가이 국내 유망주 저희 3-3으로 딱 추려볼까요? 한 종목 더 있다면. 국내로 본다면 저는 이제 뭐 컨택이나 뭐 이런 기업들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 하나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네? 조선주, 하나오션. 그 우주 내에서는 네.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그
그냥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본다면 사실 하나오션 되게 좋게 봅니다. 네, 뭐 이제 그냥 좀 추가로 그 조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오늘 우주를 준비한 거여서 제가 그림을 준비해 오지는 않았는데 하나오션이 지금 군함 쪽을 진출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의 군사 전략적인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지금 가장 견제해야 될 대상은 중국이죠. 그런데 이걸 그 쿼드라고 하는 4개국 안보 회담이 있는데 이걸로 제가 나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쿼드라는 4개국 안보 회담에 속한 국가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인데 미국은 멀리 있으니까 빼버리고 나머지 3개국을 한번 지도 펴가지고 연결해 보시면은 정중앙에 중국의 남중국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3개국을 통해서 견제를 하면은 중국의 해양 무역 자체를 견제할 수 있다는 의미고 사실 그 쿼드를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거기 일본 대신 우리나라를 넣어도 지리적으로 대략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군함 관점에서 미국과 협력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런 지역들, 그런 국가들에서 뭔가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그래야지 미국의 군함이 그쪽에서 수리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오션이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오스탈 조선소 지금 지분 투자했고 인수하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필리 조선소 인수를 했고 올해 1월에는 인도 측이랑도 만나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거든요. 일본은 자체적으로 조선을 잘하는 국가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이 그런 미국이 군사 전략적인 관점에서 조선업을 육성하는 방향에 정확하게 부합을 하면서 장기적인 경영 전략을 세워둔 게 아닐까 그런 과정에서 저는 하나오션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시나리오에 빠져들어가네요.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한화시스템 그리고 하나오션 그리고 우주 안에서는 세트레가이와 컨택 이렇게 국내 4개 종목 압축해 주셨고요. 미국에서는 로켓랩, 레드와이어, ASD 스페이스 모바일, 헤이코까지. 좋습니다. 우주에 정말 누구보다 진심이신 우리 하인한 KB증권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달려가고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덜간 쪽에 기회가 있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시장이 3천 그 이상을 달려갈 때 더 좋았었던 하나그룹주 안에서 여전히 기회 열려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 룸은 열려 있다. 마지막으로 밸류 부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Would you like to 우주 이야기 나눠보면서 저희가 우주, 방산, 그리고 조선 이 3가지 키워드를 왜 집중해야 하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 내러티브 너무나 재미나게 풀어주셨어요. 하인한 KB증권 연구위원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